현장 취재 파일. 현장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김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요? 흥미가 확 생기네요. 뭐예요? 네, 지난달 21일에 서울시 구룡마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건 뭐 좋은 일이겠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봉사활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네네. 싶은데 꼭 이런 현장에서 말실수나 망언이 되려 나와가지고 거주민들이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가져왔습니다.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수해 현장 가서 뭐 이런 네. 거. 네. 네, 지난 소개해 여름에는 주시죠. 네.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서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를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번 인서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춥지 않네요. 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이나 얼음 낚시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연탄 4장에서 6장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주민들 앞에서 이런 발언은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연탄 봉사를 하러 가서 겨울은 추워야 제맛.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네, 그래서 또 영상을 보면요. 네. 마스크랑 얼굴에 온갖 이렇게 재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장입니까? 분장은 아니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굴을 만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봉사를 네네. 가게 되면 정말 네. 이렇게 얼굴과 마스크 온통 재가 묻게 되는지. 그래서 직접 어제 연탄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제는 노원구 3개 3사동에서 연탄 봉사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마을 이름이 있진 않고요. 네. 그냥 3개 3사동 이렇게 지칭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제외한 연탄을 사용하신 분들은 현재 3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꽤 되네요. 그런데 지금 한 60%가 떠나셨다고 해요. 네. 재개발이 시작되고 집을 팔고 나가시거나 집주인한테 내쫓겨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주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기 재개발도 그렇지만은 재개발한다고 여기서 저기 원주민은 지금 60% 떠났어요. 전부 부동산 투기꾼 놈들이 사가지고 부동산하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꾼 애들이 사놓고 전부 빈 집들이 반이에요. 네.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5년간 상계 3사동에서 건축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조그마한 슈퍼도 함께 운영을 하고 네. 계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게 운영은 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슈퍼 앞이 차도였고 또 사람들도 지나가는 거리였는데도 재개발 때문에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정도 오는 상황인데 폐업을 못 하신다고 해요. 그냥 폐업을 하게 되면 그마저도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답변 들어보시죠. 네. 연금 가지고는 못 살아요. 다른 데 일할래도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연탄이라도 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리고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되냐고 지금. 가게 전혀 안 돼요. 하루에 한두 사람 와요. 한두 사람. 근데 이게 지금 뉴타운 한다고 저기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폐업했으면은 그나마 장사했던 돈도 못 받고 그래서 폐업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앉아서 죽는다는 말씀 답답하게 가슴에 다가오네요. 네. 또 다른 주민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고 거지 돼서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할 수 없지 어찌겠어. 그러니까 설마 내쫓기 하겠어? 이것도 내 집인데 그런 남한테 국어를 안고 살으려고 이렇게 기어들어가고 물이 여기서 철철 새도 내가 산 사람인데 아유 물이 절절 샜어. 집도 다 새고 막 다 새고 살았어. 고생 많이 했어.
네,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분은 상계 3, 4동에서 거주하신 지 60년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와도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셨다고 하는데요. 추억이 많은 집이자 터전이지만 쫓겨나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동네가 슬럼화되고 치안도 어렵고 사람도 없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 데다가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춥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라는 말이 참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랑 몇 마디 하다 보면 지금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시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 수 있는지 아는데 그저 국회의원이 카메라만 바라보고 기자들과만 대화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동네 가면 올겨울은 좀 춥지 않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야 그게 사람의 말일 텐데 그러니까 봉사하러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주민이나 그 지역은 그냥 뭐 배경 화면이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봉사하러 오시지 않았냐, 오셔서 뭐 주민분들께 의견을 구했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옆이 복지시설이 있는데도 옆에서 그냥 뭐 방송에 나오고 사고 난 그런 집만 싹 들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뭐 주민이 이렇게 길이 나와서 인사하면은 끄떡하고 그냥 가버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기는 가서 악수하고 명함 주고 봐야잖아요. 네. 주민이 인사를 해도 끄덕하고 가버린다. 근데 선거 때엔 동네 일꾼이라고 먼저 나서서 악수를 청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을 정치인들이 유권자라고 부르잖아요. 유권자는 선거 운동 기간에만 유권자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분들이 또 다른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현장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 세모녀 비극 사건이 일어난 뒤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원하는 이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이 답했습니다. 주민의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많이 그래서 뭐 저기 뭐 그런 거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점검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거를 안 나오면은 그거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쪽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공무원들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통장에 누가 보고하면 그냥 쓱 왔다 나가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있는 것만 따지지 실질적인 건 안 따져요. 복지 담당이 사회복지 담당이 그런 거를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많은 인구를 충원해야 돼 그쪽에. 네.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주로 사무실에서 서류상에 있는 것들만 따지고 실질적인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돈, 의지, 인력 뭘까요? 네, 예산도 필요하고요. 네. 의지도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 인력입니다. 인력.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지금도 턱없이 부족을 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추가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어떻게 현장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실현을 하겠다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복지를 현장에서 챙기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잖아요. 그 건너편 동네가 지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기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텐데 대통령 앞 동네도 안 챙기니 상계동은 더 안 챙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봉사하는 분들도 인력도 없고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봉사자분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연탄 자원봉사자 수랑 연탄 후원이 지난해 대비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 후원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46%가 감소를 했고요. 봉사자 수는 지난해 대비 33%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네, 연탄봉사 측에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직접 여쭤봤는데 연탄은행 관계자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봉사나 후원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단체나 또 개인 분들이 움직이시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봉사가 늘 줄 알았는데 아직 더 오히려 되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광욱 연탄은행 주임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홈페이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봉사 신청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1577-9044번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일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평일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주말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과 따뜻한 온정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제 제가 연탄 네네. 봉사 현장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4명의 남성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를 여쭤보니까 20살이 대부분이고 24살, 27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매력적인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봉사를 오시게 됐냐라고 네. 질문을 드리니까 알바를 하다가 만난 친구분들이래요. 그래서 알바 끝나고 놀다가 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를 신청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명의 친구가 주도적으로 야 봉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됐고 총 14명을 모아서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친구가 정말 소중한 지도자네요. 젊은 청년 지도자. 네. 그럼 또 봉사하러 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봉사를 하러 오실 거냐 네네. 너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한 연탄당 3.65kg거든요. 네. 근데 뭐 6개, 7개 나르다 보면은 거의 쌀포대 1개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시면서 어깨도 무겁고 힘들었지만 또 오고 싶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시 신청을 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봉사자들 덕분에 어제 총 1000장의 연탄이 각 가구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앞장서서 봉사 활동을 했다는 소식이 정말 그래도 우리가 기댈 때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은 네. 아니구나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어서 반갑고요. 연탄 나눔에 대해서 우리 보도국의 김정아 기자가 취재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